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제약 바이오주 정말 강력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에이프로젠과 셀트리온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에이프로젠은 이중항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에이프로젠 그룹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에이프로젠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면역관문 항암제 개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셀트리온은 2세 승계 이슈와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요. 신약 개발사로서의 도약 움직임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세계 폐암학회, 유럽 당뇨학회, 종양학회 등 각종 바이오 관련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투심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혼자서는 투자하기 어렵다, 혼자서는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서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유부남 최서우입니다. 전문가님, 태풍이 상륙한다는데 진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태풍 대비 좀 하셨나요? 태풍 걱정할 게 있나요? 창문에 이렇게 테이프 바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오늘 집에 가서 열심히 테이프 붙여야겠네요. 네. 태풍을 앞두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데 우리 주식시장을 보니까 오늘은 좀 웃을 수 있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되는 시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정리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를 통해서 이제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했는데 오늘 좀 일부 호재 소식도 좀 같이 좀 겹쳐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이제 소식은 일부 이제 여는 총재들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시사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오늘 눈여겨볼 수 있었던 소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투자 심리도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그동안 좀 빠졌던 종목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대거 좀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지수 전체적인 영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특정 섹터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섹터들의 쏠림이 좀 있었고 그 이전에는 AI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2차 전지 쪽 이렇게 쏠림 현상이 좀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특정 섹터에 좀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지수가 좀 전체적으로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좀 눈에 띄는 섹터는 있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해당 섹터가 좀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지지난주부터 입 아프게 계속 우리 자기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관련 종목들 역시도 제가 장바구니에 좀 담아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기존에 장바구니로 담아왔던 종목들 가격 전략도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리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뭐가 있는지 제가 장바구니에 좀 담아왔으니까요. 오늘 장바구니에 담아온 종목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장 포인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CPI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일 날 저녁에 아마 한 9시에서 10시쯤 아마 발표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부 여는 총재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가 오늘 시장의 투자 심리를 일부 좀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올 목요일 날 이제 발표될 CPI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PI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일부 여는 총재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 가능성의 무게가 더욱 실리게 될 것이고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시장 상승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CPI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금일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일부 완화됐던 거는 다시 좀 반대로 위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올 목요일 날 이제 발표 예정인 CPI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CPI 발표 전까지는 일부 지금 투자 심리가 완화된 부분들 반발 매수세가 일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시장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추세선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추세선 이탈 없이 좀 잘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오늘 일부 투자 심리가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목요일 전까지는 그래도 고점을 다시 한번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코스닥 일부 업종별로 종목들이 어떻게 상승을 했고 하락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화면입니다. 파란색은 이제 하락한 종목이고 빨간색은 이제 상승한 종목인데 딱 보시면은 일단 빨간색이 전반적으로 파란색 대비해서 훨씬 많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정 업종에 좀 몰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고르게 퍼져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종목 수도 오늘 전반적인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던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좀 눈이 띄는 섹터였던 거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가 좀 일부 좀 크게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기존 방송에서 지지난주부터 7월 24일 날 이제 에이프로제는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지지난주 월요일이 되겠죠. 지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수급 이동을 좀 입 아프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을 장바구니에 좀 담아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에이프로젠이 또 이제 상한가를 한 번 더 갔어요. 이제 개별적인 어떤 이제 상승 재료를 가지고 이슈가 터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상한가를 가면서 고점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제 35%의 지금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에이프로젠을 소개를 해드릴 때 아마 1차 고점을 여기 첫 번째 맨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을 좀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으로 처음에 여기쯤 아마 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그 이후에 제가 2차 고점으로 제시해드렸던 이 가격 구간대까지는 원만하게 좀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거나 혹은 기존에 이 에이프로젠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가격 구간대가 대략 한 2,200원 선 정도 되거든요. 이 가격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한번 우리 좀 쭉 들고 가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한 3,000원 구간까지도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2,200원과 3,000원 요 사이에는 사실 심리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도 굉장히 약하고 매물 자체도 굉장히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2,200원만 좀 강력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2,200원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될 부분은 아무래도 거래대금이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래대금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거래대금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3만 원까지 쭉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거래대금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거래대금이 나왔던 부분의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나와줘야 지금 제가 표시해드린 이 선 위로는 좀 올라와줘야 그래도 3,000원까지 우리가 한 방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2,200원까지는 한번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고 2,200원을 돌파하는 순간에 거래대금이랑 이제 거래량을 좀 주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이 좀 나와주는지 살펴보고 3,000원까지도 추가 전략을 좀 우리가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의 섹터 수급에 포인트를 좀 두면서 앞으로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2차 전지에 있던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좀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신풍제약 역시 오늘 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신풍제약은 제가 7월 31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20% 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추가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이 종목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1차 고점, 2차 고점, 3차 고점까지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드렸던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으로 이제 강하게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제가 이제 고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고점의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매물대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매물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구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 돌파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상황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제약바이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조금 더 탄력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신호를 오늘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종목 역시 어떤 추가적인 상승 수익 극대화를 좀 노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프로젠도 그렇고 이 신풍제약도 그렇고 혼자서 좀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 주식 유부남 최서우와 함께 같이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초전도체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식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기존의 초전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아마 관련 종목들에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론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손절을 하면서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7월 31일 날 제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이제 장바구니 종목으로 담아와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112%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관련 종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도 주도 주격의 대장주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어제 하락 마감을 하고 오늘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사실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가장 좋은 거는 장중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해당 종목을 좀 보유해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좀 대응을 해 나가시라고 좀 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말고도 또 하나 있죠. 제가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거고 8월 2일 날 제가 장바구니에 좀 담아와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온 이후로 27%의 좀 수익률이 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목 물려 계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고점에 매수해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재료에 대한 확실히,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이런 신빙성이나 진위 여부가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의 상승을 어떤 투기에 대한 요인으로밖에 우리가 바라볼 수 없거든요.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노란톡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으로만 드리기보다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자기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지금 노란톡을 통해서 초전도체에 대한 흐름 변화나 앞으로 뭐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상승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락이 나올 것 같으면 하락이 나올 것 같고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그날 노란톡을 통해서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변화까지 현재 지금 어떤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초전도체로 다시 수급이 이동이 될 것 같다, 혹은 지금 초전도체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수급이 좀 빠져나갈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노란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좀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이 화면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좀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물려있을 때 종목들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않는 종목들을 노란톡을 통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다라는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노란톡에서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못하는 종목들까지 노란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고 장중에 대응을 해드리면서 동시에 제 매매 관점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초전도체 관련해서 물려 계시는 분들, 지금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로 전환하신 분들은 그 종목 하나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 사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려있는 종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손실로 대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제약주들을 준비를 해오기는 했지만 방송에서 제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종목에서 언급드리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제가 이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노란톡을 통해서 장중에도 대응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함께 좀 장중에 수익을 이뤄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노란톡을 들어오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 제약주죠. 제가 오늘 이거를 장중에 우리 자기님들한테 매매 관점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시가 부근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상한가까지 지금 현재 굳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런 종목을 오늘도 소개를 해드렸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시가에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방송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지난주부터 이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흘러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수 있었던 거고 예의주시를 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시가에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상한가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노란톡을 통해서는 과거에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좀 달성하고 있었다, 현재도 달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과거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전도체 관련해서 물려 계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중에 저랑 같이 수익 이뤄 나가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노란톡방 계신 분들 이미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종목들 노란톡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또 장중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의 핵심적인 코너죠. 장바구니 코너입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골라오셨다고 하시는데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세가 더욱 강해진 제약바이오 관련주, 오늘 강력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9월부터 이어지는 다양한 바이오 이벤트들로 인해 투심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역시 우리 전문가님 트렌드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제약바이오주 가지고 오셨네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나 궁금해하시고 또 알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 장바구니 종목 한번 짚어주세요. 네, 우리 앵커님이 확실히 방송이 점점 자연스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바구니 종목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종목들을 지지난주부터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사실 언급을 드렸던 거는 3주 전부터 언급을 드렸거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때부터 그쪽에 대한 수급이 일부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3주 전부터 사실 원래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앞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에이프로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장바구니에 이제 담아오기 시작했던 건 이제 지지난주부터죠. 자, 근데 어찌됐건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앞으로 좀 상승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좀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호탄을 좀 알리지 않았나. 그래서 당분간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오늘 일단 보시면은 1번 장바구니 종목과 2번 장바구니 종목, 3번 장바구니 종목이 세 개 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곡물 관련된 종목들 해서 이제 4번 종목하고 제가 이제 찜 종목까지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일단 순차적으로 하나씩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GC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이 종목은요, 일단 제약 관련 종목이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수세가 더욱 강해진 제약바이오 섹터. 요거를 첫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따 뒤에서 제가 자료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오후 너무 늦은 오후까지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사실 가장 눈에 띄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온코캐치 암진단 중장기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온코캐치는요 그냥 제품명이에요. 이따가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EDGC는 이제 조기에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제품명이 온코캐치인 거고요. 이거를 이 기업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사실 9월부터 이제 다양한 좀 이벤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투자 포인트로 준비를 했냐면 시장 흐름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시장 흐름은요, 과거의 흐름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지금 같은 시장, 테마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시기에는요,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뭐 다양한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뭐 세계적인 어떤 학회나 이런 것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시기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이제 다양한 이런 학회나 이런 이벤트들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좀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뒤에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이제 섹터별로 상승률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장중에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제가 1시쯤 이제 13시에 이 캡처를 한 화면인데 보시면 13시까지도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등락률을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종목들 다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요것도 제약바이오고 요것도 제약바이오, 밑에 있는 것도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확실히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됐구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번째 투자 포인트나 이런 걸 좀 같이 본다라고 하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EDGC는 개별적인 그럼 재료는 뭐가 있느냐라는 걸 좀 살펴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조기 암 진단할 수 있는 그 제품이 이제 온코캐치라는 건데 이 EDGC가 온코캐치 2를요 지난달에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 이 기업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얘기했던 이제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학회가 있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림프암 효능을 이제 평가했다라는 이제 관련 이제 발표가 이제 10월 달에 종양 학회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와도 우리가 상승 모멘텀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하락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도 짧은 파동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파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 초에 이제 하나의 하락 파동이 끝나고요. 2022년부터 해서 2023년 이제 3월까지의 또 하나의 하락 파동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2023년 올해 한 3월, 4월 달쯤에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현재 짧은 하락 파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의 또 박스권 흐름을 또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박스권 하단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 될 거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는 상승 갭이 어느 정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EDGC를 좀 소개를 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동일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살펴봤더니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동일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별적인 이제 재료로는 성장 호르몬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약주들은 관련 이제 뭐 개발, 그러니까 그 당사의 개발들이 있을 거고,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에 관련된 이제 신약 개발을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런 신약 개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3상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상에서 가장 강한 모멘텀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1상에서 2상 넘어가고 2상에서 3상 넘어가고 할 때 이 단계별로 사실 모멘텀이 더욱더 강해지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현재 신약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제 관련된 신약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내에 임상 2상을 돌입을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상승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살펴봐도요, 현재 매수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구간이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구름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름대라는 거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성장 호르몬제 관련된 이슈 잠깐 짚어보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좀 캡처를 해서 온 거고요. 지속형 성장 호르몬제를 이제 이상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뭐 동일한 내용이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구름대처럼 생긴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 색깔도 확인할 수가 있고 주황 색깔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일목균형표라는 이제 보조 지표에서 선행 스팬이 나타나는 이제 선을 우리가 흔히 구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를 가지고도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하고 다양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구름대를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딱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 보통 구름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구름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지난 3월 달에 여기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구름대를 돌파했던 구간에서 강한 상승 탄력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2022년 5월 달, 6월 달쯤에도 보면은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구름대가 돌파했던 시점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빠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전에 보면은 구름대가 이제 하향 돌파하면서 밑으로 굉장히 쭉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심리적인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지금 나온 시점이고 딱 마침 구름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그냥 여기처럼 단순히 상승 추세만 전환되는 시점에서 나오는 상승 탄력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 저항 구간까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로 EDGC랑 알테오진을 이제 두 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종목은 제가 이제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종목을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오늘 첫 번째 선물을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검색식을 또 선물로 우리 자기님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오늘 검색식 선물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검색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마냥 언제까지 이 선물을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당분간 이제 선물을 제공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필히 검색식을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받아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검색식 인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우리 자기님들이 검색식 달라고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검색식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착순 제한 없이 검색식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다 받아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검색식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왼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제가 실제로 HTS에서 검색식 시뮬레이션을 돌린 화면이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한 90개 종목이 이제 포착이 되는데 이 중에서 81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1개 종목이 보합, 8개 종목이 이제 하락을 했더라. 그래서 이거를 상승 종목 비율로 보면은 이제 90%의 상승 비율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10종목 사면 9개 종목은 상승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상승 종목들의 이제 수익률인데 사실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종목들의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상승 종목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상승 종목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은 검색식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검색식 역시 이 자료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검색식들을 많이 담아왔어요. 그리고 검색식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까지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제가 친절하게 지금 담아놨으니까요. 오늘 검색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3글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선착순 제한 없이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 검색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검색식이라고 3글자 입력하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구름대를 통해 차트 분석해 주셨는데요. 나는 차트 분석이 어렵다. 또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다양한 종목 더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남은 종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3번째로 담아온 장바구니 종목. 이제 이 종목 역시 이제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두 가지 종목하고 이제 동일한 관점인 거고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개별적인 이제 재료가 또 뭐가 있나라고 좀 살펴보면은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폐렴구기운 임상 3상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겠고,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임상 실험을 할 때 크게 이제 3상까지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이 3상에 돌입했을 때가 상승 모멘텀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투자 포인트로 좀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차트를 살펴보면은요, 10개월간 또 매집했던 흔적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이상이 성공이 됐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3상을 돌입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3상을 준비를 하는 만큼 이제 관련된 재료가 상승 모멘텀으로 적용하는 시점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탄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구름대 돌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구름대가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쐐기형 패턴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쐐기형 패턴은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깃발형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상승 지속형 패턴이고요. 보통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오고 나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미 상승 쐐기형 패턴이 좀 완성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매집의 어떤 흔적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봉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과거에 제가 또 한번 교육을 해드렸던 OBV 차트, 지금 OBV 차트가 주가는 이제 조정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OBV 차트가 상승하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OBV 차트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 언제부터? 9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점이 요거 잠깐 지우면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가는 특정 가격 구간대에서 고점은 오히려 낮아지고 저점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 즉 매집의 흔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누가 매집을 했나 살펴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좀 매집을 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이 이제 아마 상승 흐름이 좀 나오게 됐을 때 그동안 이 매집을 했던 주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자금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후에 우리가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넓은 화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추세가 이미 좀 전환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이미 좀 전환이 되고, 추세가 전환된 시점부터 매집이 이루어졌다. 이때가 딱 10월부터, 그러니까 11월 달에 추세가 전환이 됐고요. 그 한 달 전인 이제 10월부터 좀 매집이 좀 진행이 됐던 부분, 그럼 추세가 전환된 시점하고 또 얼추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물량을 이미 다 털 만큼 턴 시점부터 이제 매집이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지금 잘 이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이제 일봉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이런 상승 지속형 패턴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에 우리가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은 아닙니다. 이제 한일사료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회사는요, 59년 동안에 이제 배합 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잔뼈가 굉장히 굵은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료주를 준비해온 이유는 뭐 제약바이오도 좋고,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또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AI 관련 종목도 좋지만 또 다른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사료 종목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아무래도
국제 곡물 가격이 좀 상승하는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양계사료, 양돈사료, 추구사료로 이제 매출 유형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구사료를 활용을 해서 매직사료라는 이 회사만의 독특한 사료를 또 개발을 해서 업계 최초로 벤처기업 인증도 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서울우유 다들 아시죠? 서울우유 협동조합에 한 24년 동안 이 추구사료를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최근에 흑의 곡물 협정이 좀 파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곡물 가격들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과거에 작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곡물 가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때도 사실 이 종목이 곡물 가격 상승에 의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이따 뒤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최근에 그럼 곡물 가격이 얼마나 좀 상승을 했느냐를 좀 보여주는 게 이 세 가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옥수수 선물 가격이고요. 대두, 그다음에 요거는 소맥 선물 차트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은 최근 3일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IMF 역시 당분간 이 국제 곡물 가격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시장에서 내놓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이 종목이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를 살펴보니 400%가 상승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랑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곡물 가격이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시기인데, 이때가 2020년 이제 상반기거든요. 이때 이 종목이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4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곡물 가격 상승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원재료가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구조가 일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악재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 말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외형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면서 테마성으로 강한 주가 상승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400%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뒤에서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이런 차트들을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금 곡물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이러한 상승 모멘텀으로 이 종목 역시 다시 한번 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4월 달에 한번 크게 쏘고 나서 특정 가격 구간대에서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에 가격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좀 적절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쯤에서 이제 종목 리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은 제가 7월 19일 날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오늘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뭐 다양한 종목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조용히 아주 꾸준히 잘 올라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고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기존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자.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자, 8,400원 가격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좀 지켜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한 6,000원 중반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 그러니까 8,400원 가격 구간대까지 가기 전까지는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AI 관련된 부분으로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기도 했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 크게 개의치 않고 꾸준히 줏대 있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이 테마성 같은 이런 시장 장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옥 같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8,400원까지 우리가 좀 꾸준히 또 상승을 좀 극대화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두 번째 선물을 또 제가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밀 편지 역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선물을 제가 드리게 될 것 같네요. 자, 비밀 편지는 제가 과거에 나갔던 종목들 한번 쓱 보여드리면 MBT라는 종목이 이제 10일 날 제가 비밀 편지에 담아서 드렸던 종목인데 40%의 급등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라는 종목은 제가 14일 날 이제 비밀 편지에 담아서 드렸던 종목인데 3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처럼 시장에서 좀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비밀 편지에 담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비밀 편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비밀 편지라고 4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오늘 선착순 제한 없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검색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검색식이라고 3글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비밀 편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비밀 편지 4글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개 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착순 제한 없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2개 다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유부남이라고 3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2가지 선물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 그냥 또 찐 종목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비고 그리고 스팸 햇반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종목명을 공개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종목명을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또 특별한 선물, 마지막으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인데 어렵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비고 스팸 햇반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 종목인데 자, 일단 이 회사는 국내 1위 식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MF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을 좀 내놓은 상황이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다양한 식품도 제조를 하지만 사료도 제조를 해요. 네. 그리고 사료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만드는 식품 역시 곡물 가격과 또 크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러한 이제 곡물 가격이나 이런 식품 원재료들이 상승을 하면 주가 상승으로 또 작용을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번째 투자 포인트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인도가 설탕 수출을 또 제한한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역시 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 종목, 이 종목 1번 CJ 제일 제당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해당되는 숫자나 종목명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종목명 맞추시는 분들께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선물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을 좀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색식 비밀 편지 마지막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49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 한번 만나보시죠. EDGC는 온코 캐치로 최근 해외 진출을 발표하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발 식량 위기 우려가 부각되면서 한일 사료 상승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식품회사 인도 설탕 수출 제한 가능성에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찜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